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 은은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임명됐는데 이게 왜 악재냐? 이 사람 금리 내린다는 거 한 사람 아니냐? 이거 호재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왜 빠졌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의 정책적 기조가 앞으로의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직까지 시장이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근데 난 뭐 한다? 나 QT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장 QT를 한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QT를 할 수도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발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QT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바로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QT가 왜 악재냐? 장기채, 그러니까 채권을 막 찍어냈을 때 이걸 사주지 않는다, 연준이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된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장기채 금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있겠고요. 또 이제 실제 채권 금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QE를 통해서 돈을 계속 풀면 어떻게 되겠죠? 자산시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자산시장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녹아 있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QE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기 금리에 녹아 있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금리가 오르더라도 생각만큼 안 오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즉,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 지출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뭐 보조금을 준다.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더 찍어보겠다라는 얘기를 공견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냐? 돈을 푸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QT도 하고 재정 지출도 하면 이거 금리 오르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라면서 이제 시장이 발작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AI가 여기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AI. 아시다시피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쿠팡 이사를 했던 분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업에서 AI를 통해서, 로봇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I로 인한 생산성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QT와 재정 지출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 AI가 활용되면 뭐가 바뀌게 되죠?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상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왜냐? 이 생산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한다. 즉, 그것은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요소다. 금리를 낮추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를 낮추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또 뭐가 줄어들죠? 바로 고용이 줄어듭니다. 아마존 같이 빅테크 기업들은 AI로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3개월 동안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한국도 지금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노조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휴머노이드, AI들이 일자리 구조를 바꾼다.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비용, 그리고 뭐 상품 가격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고용이 이제 줄어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요인이고요. 동시에 이제 해고가 늘어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소비력이 줄어듭니다. 소비력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적인 요소입니다. 즉, AI로 인해서 디플레적인 요소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정부는 뭐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뭘 해줘야 될까요? 소비가 감소한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린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고, 보조금 얘기가 나오고, 정부가 직접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 결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 AI가 생산성을 확대해준다는 전제하에 물가는 잡혀질 수 있고, 오히려 디플레적인 요소가 있고, 연준은
QT를 통해서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안정된 금리 하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계속 해주면서 민간 소비력을 유지시켜준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AI 생산 혁신에 비해서 재정 지출과 QT로 인한 금리 인상 효과가 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어떤 게 맞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고, 결국은 우리가 AI 혁신이 얼만큼 일어나느냐가 핵심이겠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미국의 돈을 움직이는 연준 의장도, 트럼프도, 정부도 결국은 AI와 로봇에 의한 생산성 혁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고,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 포인트가 결국은 계속 AI와 로봇, 이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혁신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AI를 통해서 신약 기업들이 나온다든지, 또 뭐 로봇을 통해서 노동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실제로는 이 기업의 체질이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케비너 씨 임명으로 인해서 좀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